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미주은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연휴 기간 동안요, 아름답고 즐거운 기억 많이 만드시는 현명한 미주은 패밀리 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저와 제 가족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지금 4명이서 굉장히 특별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갇혀서 가족 4명이서 좀 졸졸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이번에 저희가 숙박하고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원래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주를 하는 중이라서 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짐을 좀 풀다 보니까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비앤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작은 마당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앞마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그래도 실내에 갇혀 있지 않고 여기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또 줄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다행히 또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아서 야외 공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도 굉장히 좀 넓고 이쁘게 생겼고요. 또 4인 가족이 식사할 수 있도록 딱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아이들만의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도 하고 또 낮에 숙제도 여기서 하고요, 온라인 수업도 아침에 듣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저녁 시간도 보내고 독립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이 애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저와 제 와이프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편리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 숙소를 예약하면서 받은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메일이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한 것은 처음인데 이번 경험이 굉장히 좀 참신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에어비앤비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게 됐고요. 지난 며칠 동안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투자 매력이 넘쳐나는 이러한 종목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진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9월 18일 토요일 날 보내드린 방송 제목은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기업 에어비앤비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먼저 에어비앤비의 투자 매력과 리스크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로 에어비앤비의 2026년 예상 주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Catch Me If You Want, 오늘의 방송을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특별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CEO에게서 직접 들어보는 에어비앤비의 진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짧은 영상을 통해서 CEO가 직접 에어비앤비가 어떠한 진화를 겪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잘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20분이 넘어가는 영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 들어 미주은 패밀리가 되신 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은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추석 연휴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많은 수치들은요, 쉐어홀더 레터 2021년 2분기 실적에서 많은 자료를 취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매력부터 살펴볼 텐데요, 에어비앤비의 투자 매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 에어비앤비의 미션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에어비앤비의 미션은요, We believe in a world where people belong anywhere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조금 고급지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나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믿는다라고 의역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미션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한적인 지역 아니면 내가 태어난 나라에만 국한돼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삶을 개척하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은요, 이러한 우리의 꿈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리뷰가 나와 있는데 4.4점을 받고 있습니다. 총 5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글라스도어에서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총 329명이 지금 설문조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89%나 되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즉 에어비앤비를 친구에게 권유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91%의 응답자가 나의 CEO를 믿는다, 인정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CEO의 이름은 브라이언 체스키고요. 브라이언 체스키는 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영상을 보실 때 약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정제돼서 많이 편집을 해서 보내준 그런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틱 장애를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 체스키가 나와서 이제 CNBC 같은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요, 굉장히 좀 심한 틱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거든요. 내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운 마음 없이 내가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직원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EO가 전면에 나오지 않고요,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러한 CEO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요, 나의 장애를 딛고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십에서는 합격점을 받는 것 같고요. 자, 다음 투자 매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어비앤비의 투자 매력은요, 바로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이제 여행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글로벌 기준으로 연간 여행 예약 수는요, 20억 건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20년, 2021년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바이러스가 이제 해결이 되게 되면 다시 예전의 추세를 넘어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시장의 잠재력은요, 에어비앤비 스스로가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S1이라는 SEC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에 따르면요, 에어비앤비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TAM의 규모, TAM은요, 토탈 애드러서블 마켓이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총 시장의 규모를 지금 1.4조 달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그 시장의 규모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숙박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익스페리언스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익스페리언스가 뭔지는 뒤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요, 에어비앤비의 매출을 살펴보면 48억 달러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직은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요, 에어비앤비의 경영진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시장의 규모를 1.4조 달러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부킹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에어비앤비는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을 이미 런칭을 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고요. 여기에서는 투어를 예약한다든지 요리 강습, 메이크업, 음악 교실, 스포츠까지 굉장히 다양한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우리가 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 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세미나라든지 팀빌딩, 트레이딩, 그리고 소형 이벤트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모바일 홈까지 드디어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주택만 임대하는 그러한 그 렌탈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카라반은 이제 캠핑카를 얘기하죠. 아니면 요트라든지 보트, 이러한 식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렌트하는 이러한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피트니스라든지 렌트카, 베이비시팅, 도그시팅,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계속해서 다양한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아니면 협업을 하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의 투자 매력은요,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뭐냐면요. 18세에서 39세 사이에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를 상대로 해서 여행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와이펄스라는 기관에서 진행을 했고요. 2021년 5월에 시행을 했으니까 불과 4개월 전에 시행을 한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에서는요. 만약에 미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숙박을 할 것인가? 가장 선호하는 숙박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을 한 건데요. 응답자의 18%가 에어비앤비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대답을 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가족과 함께 숙박을 하고 싶다가 17% 2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가 가족의 집에서 숙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선호를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올 인클루시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리조트가 3위를 했고요. 4위가 호텔, 5위가 친구 집에서 묵고 싶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가 굉장한 브랜드 파워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브랜드 파워를 이야기할 텐데요. 선호 숙박 형태 설문, 앞에서 살펴본 그 똑같은 설문을 매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만 해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2%만 지금 에어비앤비를 선호한다. 16%는 호텔을 선호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 결과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호텔 숙박이 12%, 에어비앤비가 18%니까요. 갑자기 과거에 호텔한테 밀리던 모습이 없어지고 에어비앤비가 최고로 각광받는 이런 숙박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브랜드 파워가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에어비앤비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여행객들이 느끼는 선호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상승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에어비앤비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가장 먼저 숙소 유형의 다양성이 첫 번째 선호도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에 가서 예약을 하실 때 선택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전체를 렌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일시를 예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방을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호텔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품이 한꺼번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호스트와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교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묵고 있는 이 숙소에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 호스트님과 굉장히 많은 문자도 주고받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호텔에 묵고 있었으면 이렇게 개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그리고 이 프로덕트는 호텔이 제공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춰서 서비스가 가능하구나 라는 굉장한 장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에어비앤비의 선호도가 급상승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개인적으로 획일적이지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사실 예전에는 단점으로 여겨지는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될 때는 그랬죠. 따라서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스탠다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고요. 어디 가나 똑같은 맛을 내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체인 호텔들 브랜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뭐 맥도날드라든지 피자헛이라든지 이런 체인 레스토랑도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어디에 가서 먹거나 똑같은 품질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상품의 품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떠한 브랜드를 선택하든지 일정 수준의 품질은 보장되는 이러한 사회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질이 보장된다면 사실 똑같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생긴 객실이 아니고요. 각자 매력이 굉장히 다른 개성이 있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젊은 세대에서는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에어비앤비의 선호도 상승 이유 마지막입니다. 장기 숙박의 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한국에서도 한 달 살기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원격 근무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 살기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경제도 마찬가지죠. 프리랜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숙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숙박을 하게 되면 공간 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답한 호텔룸, 객실 안에서 지내는 것보다는요, 제가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앞마당도 있고요. 좀 뭐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거주 환경이 필요하죠. 거주 환경이라는 것은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샤워실도 좀 뭐 2개 정도 있으면 좋고요. 뭐 오락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뭐 TV도,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접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거주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 이렇게 편리한 호텔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됐다. 장기 숙박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요, 원격 근무라는 트렌드가 에어비앤비의 성장에 상당히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1년 6월달,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있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설문 참여자 중에 한 47%가요,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근로자들 중에, 물론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 50% 정도는 내가 만약에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이 직장은 다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업의 40% 정도도요, 일주일 근무 중에서 일부 정도는 원격 근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전체 기업 중에 9%가 오피스 근무를 영구적으로 없애겠다. 자, 그만큼 기업들이 이렇게 원격 근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까닭은요, 단 하나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하는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격 근무를 함으로써 나의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고요. 워라밸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격 근무를 어느 정도 시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윈윈이 되죠. 이렇게 양쪽 파티가 다 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격 근무는 단순한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진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어비앤비의 투자 매력을 이야기할 때요, 한 가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객실의 숫자는요, 무려 700만 개를 이미 돌파했다고 합니다. 700만 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텔 기업 5개를 합쳐놔도요, 4.3 밀리언, 430만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메리엇, 인터컨티넨탈, 아코르 뭐 이런 기업들 5개를 다 합쳐도 지금 430만 개밖에 되지 않는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객실의 수는 700만 개가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수의 객실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나의 집, 나의 방을 판매를 하게 되면 객실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호스트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7 밀리언이 앞으로 8 밀리언, 9 밀리언, 10 밀리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 자, 이런 효과를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어비앤비가 지난 2분기에 발표한 어닝 실적을 잠깐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어닝 실적은요, 바로 룸나잇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자, 2021년 2분기에 판매된 룸나잇, 얼마나 많은 객실이 판매가 됐고, 곱하기 1박이었냐, 2박이었냐, 3박이었냐, 요것을 바로 우리가 룸나잇이라고 부르죠. 더하기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는요, 숙박이 아니고, 이 숙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인팅을 배운다든지, 스포츠를 배운다든지, 요리 강습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스타일링을 배운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전년 대비해서 19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숫자긴 한데 사실 2020년과 비교하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아직까지는 지금 팬데믹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한 상태라니까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매출 부분입니다. 2021년 2분기의 매출은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2019년 2분기의 매출을 이미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은 멀쩡한 해였잖아요. 지금 2021년은 아직까지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따라서 델타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2분기 때 이미 2019년의 실적을 넘어섰다. 굉장한 실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겠죠.
자, 다음에는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또 숙박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그 호텔 기업들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1년에 들어서 지금 1분기, 2분기, 2분기 연속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487밀리언을 만들어냈죠. 2분기에는 무려 784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784밀리언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지금 레비뉴가 1.3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 무려 56%다. 매출에서 지금 56%가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남았다는 거죠. 굉장한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버텀라인입니다. 우리가 순이익 아니면 순손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00만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5%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매출 대비해서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영업 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절감한다면 충분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증명을 해 보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테이블은요. 에어비앤비의 P&L입니다.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뭐냐면 1월부터 6월 사이 지금 전반기의 실적 중에서 매출을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은 2.2빌리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프로덕트 디벨롭먼트가 나와 있는데 712밀리언이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에어비앤비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연구 개발비는 712밀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이 712밀리언이라는 숫자는요.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매출에 비해서 비중을 보니까 전반기 매출에서 32.1%를 지금 연구 개발비에 쏟아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세일즈 앤 마케팅에도 엄청난 비용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매출이 2.2인데 세일즈 앤 마케팅에 544밀리언을 사용했잖아요. 따라서 전체 매출에서 24.5%를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연구 개발 비용 더하기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전체 매출의 56.6%나 됩니다. 반 이상을 지금 연구 개발비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에 쏟아 부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더 절약을 했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에어비앤비의 경영진은요. 아직까지 지금 흑자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더 많이 사용자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호스트의 수를 늘려서 점점 더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투자 매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감안해야 되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투자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염려를 해봐야 되는 투자의 리스크 첫 번째는요. 바로 경쟁 심화입니다. 메리엇 그리고 다른 호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그 인터내셔널 호텔 체인들이 최근 들어서 숙박 공유 서비스에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메리엇 등의 그 호텔 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브랜드 파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품질이 스탠다다이즈 되어 있는 이런 품질 보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상품이 제공이 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조합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엄청난 경쟁사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요. 마켓 쉐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과열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테이크 레이트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이크 레이트이 뭐냐면요. 수수료입니다. 전체 거래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를 수수료로 지금 에어비앤비가 챙겨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테이크 레이트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면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려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 점이 첫 번째 투자 리스크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부 당국의 규제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에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규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통제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호스트라 해도 내가 직접 그 안에 살지 않는 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컨트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숙박객 입장에서는요. 뭘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협소한 공간에 들어와서 뭐
파티를 한다든지 술판을 벌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웃이라든지 커뮤니티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가만히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라든지 사고 발생의 리스크가 높다. 그렇게 되면요. 누가 과연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에어비앤비의 책임인가? 아니면 호스트의 책임인가? 아니면 거기에 숙박하던 숙박객의 책임인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투자의 마지막 투자 리스크는요. 바로 PS 레이시오입니다. 지금 2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투자 리스크는요.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2026년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순서인데요. 미주은에서는 멀티플 메서드라는 걸 사용해서요. 두 가지 방식으로 예상 주가를 산정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종목이 가치주 그리고 우량주에 속하게 되면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이용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어닝이 나온다 해도 굉장히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면요. 성장주 모델을 이용해서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성장주 모델을 이용해야겠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2026년 에어비앤비의 예상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됐을 때 레비뉴 퍼 시어 예상치가 필요하고요.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2026년이 되면 과연 몇 배 정도의 PS 레이시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자, 이 두 수치 중에요. 일단 위에 있는 레비뉴 퍼 시어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됐을 때 RPS를 구하기 위해서는 2026년 매출의 그 예상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6년이 됐을 때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평균치로 약 14.7빌리언 정도를 에어비앤비가 매출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요. 지금 주식의 개수로 나눠야겠죠. 여기 보시면 쉐어즈 아웃스탠딩이 나오죠. 2026년이 됐을 때 발행 주식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6.55밀리언이 나와 있죠. 따라서 이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요. 2026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약 43.68달러 정도 된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요. 2026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 규모가 43.68이라는 것을 직접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6년이 됐을 때 PS 레이시오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의미는 앞으로 5년 후에 과연 투자자들은 몇 배 정도의 그 멀티플을 주고 이 기업을 매수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과거의 수치가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에어비앤비는 지금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의 그 PS 레이시오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36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18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중간치는 24.8배, 그리고 현재 PS 레이시오는 22.7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비슷한 기업들의 PS 레이시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비슷한 부킹 홀딩스 같은 경우는 13.3배 정도의 PS 레이시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메리엇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메리엇의 PS 레이시오는 굉장히 낮네요.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5배 정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긱스 경제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파이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27배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플랫폼 기업이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는 6배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 프리미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2026년이 됐을 때 그때까지도 아직 현재의 프리미엄을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 22.69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991
1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166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요 거의 50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상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역대 최하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하락한다면 그 얘기는 18.29배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상 주가는 799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주가에 비해서 약 38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자, 이것도 조금 좀 욕심이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킹홀딩즈 정도의 그 프리미엄으로 낮춰보겠습니다. 부킹홀딩즈는 지금 상장한 지 꽤 오래된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에어비앤비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아마도 부킹홀딩스 정도의 PS 레이쇼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43.68달러 곱하기 13.31, 즉 예상 주가가 581달러로 지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수치도 괜찮죠.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166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약 249%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5년 만에 250% 정도 올라간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창출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Catch Me If You Want.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전직 호텔리어로서 제가 평가를 했을 때요. 에어비앤비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는 기존의 호텔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팬데믹의 영향 하에서도 에어비앤비의 실적은 2019년을 초과했다는 것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원격 근무 그리고 기경제, 우리가 프리랜서를 다르게 부르는 거죠. 기경제라든지 한 달 살기 이런 시대적 트렌드로 인해서요. 에어비앤비의 고객 그리고 호스트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네트워크 효과가 가면 갈수록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PS 레이시오가 23배다. 그 얘기는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S 레이시오가 23배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CEO에게서 직접 들어보는 에어비앤비의 진화라고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길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분이 넘어가는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오늘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시고 에어비앤비가 정말 매력적이구나,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어비앤비의 호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도 한번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에어비앤비의 CEO가 직접 나와서 과연 에어비앤비는 어떠한 진화를 최근 들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여겨지는 까닭이 뭔지, 왜 이렇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직접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게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즐기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에도요, 혹시나 미중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컨텐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연휴 기간 행복하게 장식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